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 기업의 주가 차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드라마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USA Rare Earth, 줄여서 USAR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등한 사건, 이게 그냥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 아니거든요. 이건 21세기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기업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평가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 같은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32%. 단 하루 만에요. 한 기업의 가치가 3분의 1이나 뛰어오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자산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32%가 늘어있다? 이거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을까? 뭐 세상을 바꿀 엄청난 신기술이라도 발표한 걸까요? 아니면 시장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요, 이 금융 미스터리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힘, 바로 국가의 전략과 지정학의 역학관계를 추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걸 촉발시킨 그날의 사건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간은 2025년 10월 3일, 한 회사의 운명, 아니 어쩌면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지도 모를 발표가 있었던 바로 그날로 돌아가 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2025년 10월 3일이었어요. USAR의 CEO가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와 매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한마디를 딱 확인해주는 순간 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어떤 구체적인 계약이 성사됐다거나 정부 지원금이 확정됐다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논의가 있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투자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면서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밀어 올린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왜 고작 이 대화 한 번에 이렇게까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답은 바로 정책 프리미엄이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새로운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이 기업의 현재 실적이나 과거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리고 그 정책의 수혜를 이 기업이 받을 수 있을지에 본격적으로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정책 프리미엄이라는 개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는 정부가 뒤를 봐주고 있구나 하는 강력한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는 현상이에요. 기업의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와는 전혀 별개로 정부의 지원 가능성 자체가 투자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산, 즉 프리미엄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당시 투자자들은 머릿속으로 이런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국광물자 생산법에 따라서 정부가 직접 수십억 달러를 꽂아주겠구나. 저기 F-35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이거 20년짜리 독점 공급 계약 따내는 거 아니야? 몇 년씩 걸리는 그 까다로운 환경 인허가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그냥 몇 달 만에 하이패스로 통과시켜주겠지? 바로 이런 기대감 하나하나가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주가를 32%나 끌어올린 진짜 동력이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시장에 이 불타는 기대에 기름을 부은 한마디가 나옵니다. USAR의 CEO 바버라 험턴의 이 발언,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만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장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한두 개 잘 나가는 기업만 콕 집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USAR을 포함한 여러 자국 기업들을 하나의 팀 USA를 묶어서 아예 강력한 산업 생태계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즉, 개별 기업이 망할 리스크는 줄어들고 산업 전체의 파이는 훨씬 커진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는 숲을 한번 봐야 합니다. 한 기업에서 국가 전체로 시야를 확 넓혀볼 시간인데요. 사실 USAI의 주가 급등은 그냥 혼자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미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항로를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중요한 파도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전략의 전환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USAI의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바로 그 거대한 변화를 요약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 자유시장 원칙을 거의 종교처럼 여겨왔던 미국이 이제는 국가 안보가 걸린 핵심 산업을 정부가 직접 콕 집어서 돈도 대주고 규제도 풀어주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으로 180도 방향을 튼 겁니다. 이건 그냥 정책 좀 바꾼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철학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대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산업 정책,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돈만 대주는 게 아니라 아예 MP 머티리얼스나 리튬 어메리카스 같은 회사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면서 주주가 됩니다. 둘째,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가격을 후려쳐서 미국 기업들이 고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저 구매 가격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을 쳐주고요. 셋째,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환경 규제 허가를 국가 안보 최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아주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7, EU, 또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하고 손잡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대체할 새로운 우리 편 공급망을 만들고 있죠.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국가 총력전입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수십 년간 지켜온 자유시장 원칙까지 버리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산업정책으로 전환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동기는 바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21세기 기술 패권의 향방을 결정할 소리 없는 전쟁, 바로 글로벌 희토류 전쟁 때문입니다. 희토류 하는데 대체 그게 뭐길래 강대국들이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에 표현된 것처럼 희토류는 말 그대로 21세기 산업의 비타민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는 물론이고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그리고 친환경 시대의 핵심인 풍력 터빈까지 그 어떤 첨단 제품도 만들 수가 없어요. 현대 기술 문명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인 셈이죠. 이 차트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원광을 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 원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실제 산업에 쓸 수 있는 고순도 물질로 만드는 정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제 능력의 무려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 전 세계 모든 첨단 산업의 수도꼭지를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상황이 미중 갈등의 가장 민감한 뇌관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최첨단 기술과 국방 산업의 목줄이 사실상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 손에 잡혀 있는 셈이니까 이건 국가 안보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 공급망 통제력을 언제든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 즉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시대 정신이 바로 경제 안보입니다. 더 이상 경제는 경제 논리로만, 안보는 군사 논리로만 볼 수 없다는 선언이요. 이제 경제 정책이 곧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이고 국가 안보가 특정 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 국방부와 상무부가 사실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기업의 주가 급등에서 시작해서 국가의 정책 전환,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글로벌 자원 전쟁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왔던 낡은 규칙들을 어떻게 부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투자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오직 손익계산서, 즉 돈 잘 버는가가 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회사가 속한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얼마나 딱 맞아떨어지는가, 즉 지정학적 연계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의 가장 큰 리스크가 경쟁사한테 시장 뺏기는 거였다면 이제는 자국의 안보 전략과 방향이 어긋나는 것,
이게 곧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된 겁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 자산은 더 이상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핵심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전략적 위치, 그 자체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USR의 저 주가 차트는요, 단순히 오르내리는 꺾은 선 그래프가 아닙니다. 저건 바로 21세기 자원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생생한 전쟁 지도인 셈입니다. 그 선 하나하나에 국가의 전략과 기업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기업의 가치가 이제 그 나라의 국가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시대라면 우리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해야 할 다음 전쟁터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희토류 다음은 반도체일까요? 아니면 배터리, 바이오 혹은 인공지능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미래의 기회를 먼저 잡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